처음부터 나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일이 언제나 올 줄 알았고 삶이란 어느 정도는 기다려도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일이 아니라 단지 오늘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내가 살던 시대 로마 사람들은 말수가 적고 행동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말로, 글로, 철학으로 사람들을 붙잡아두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행복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연습하고 길들여야 얻는 것이라는 걸요. 고통을 피하는 법, 분노를 다스리는 법,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법, 그런 것들은 삶의 기술이고 훈련입니다. 저는 철학을 그런 식으로 배웠고 또 그런 철학을 세상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강조한 말 가운데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갸웃합니다. 아니, 나는 정말 바쁜데요. 시간이 없다고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일하면서도 정작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는 잘 모릅니다. 한참 바쁘고 지칠 때 문득 고개를 들고 보면은 자기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땐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시간을 주인으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살던 시대에 로마는 아주 화려했습니다. 검투사 경기, 정치 연설, 돈과 권력이 오가는 광장, 사람들은 밖으로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마음속 풍경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 사람도 똑같이 말합니다. 너무 바빠서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그럴수록 더 절실하게 오늘이라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일 할 일을 미루지 말고 오늘을 살라는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진짜 삶을 지키는 철학입니다. 저는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반대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삶의 일부입니다. 죽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을 앞두고도 아직 살아보지 못한 나날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흘려보낸 시간들, 그것이야말로 가장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이 책은 나의 정치 후배인 루킬리우스에게 보낸 편지지만 사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철학 수업입니다. 어렵고 딱딱한 이론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을까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세네카, 그럼 당신은 오늘을 어떻게 사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마치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삽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원히 살 것처럼 성실하게 준비합니다. 이것이 제가 배우고 실천한 스토아 철학의 핵심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외부에 기대지 않고 자기 안의 질서와 평온을 지키는 삶. 그것이 제가 루킬리우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수업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쉽게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에도 누군가의 한마디에 상처를 입고 아무 일 없던 저녁이 어떤 불안한 생각 하나로 무너질 때도 있지요. 그럴 때 사람들은 자꾸 밖을 탓합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운이 나쁘다.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건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감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세상은 늘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 시끄러움에 끌려다니는 건 나의 선택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분노하고 어떤 사람은 웃으며 넘깁니다. 그 차이는 감정을 다루는 힘에 있습니다. 저는 그걸 마음의 근육이라고 불렀습니다. 운동을 하면 몸이 단단해지듯이 마음도 훈련하면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분, 슬픔, 두려움, 질투 같은 감정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누구나 이겨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철학이 필요한 겁니다. 철학은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삶을 견디는 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화가 나는 걸 어떻게 참습니까? 저절로 나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화는 저절로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스스로의 감정을 살펴보고 그 감정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감정에 지배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강조한 삶의 방식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외부의 어떤 일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루킬리우스에게 보낸 편지 중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시간의 가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지요. 사람들은 돈을 잃을까봐 걱정하면서 시간은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냅니다. 이건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재산을 잃으면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정작 자신의 생명을 이루는 시간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시간은 돈보다 귀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절대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멈춰서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를 보내는 방식이 곧 우리 삶의 방식입니다. 하루하루를 대충 흘려보내는 사람은 결국 인생 전체도 그렇게 흘려보내게 됩니다. 하루라는 그릇에 내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무 의미 없는 말, 아무 감정 없는 만남, 그냥 습관처럼 해치우는 일들, 그런 것들로 가득 찬 하루는 나중에 떠올렸을 때 아무 기억도 남지 않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을 신중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겁게 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진짜 중요하고 무엇이 나를 지치게 만드는지, 하루의 끝에 내게 남는 게 무엇인지 스스로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도 저는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죽음은 우리 삶의 가장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마치 해가 지는 것처럼, 숨을 들이쉬면 내쉬는 것처럼 죽음은 삶의 리듬 안에 있는 한순간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겠죠. 그런 말은 철학자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 무섭지 않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맞습니다. 저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음을 외면하는 것이 더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아직 충분히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남았고, 아직 내 마음대로 산 적이 없고, 무언가를 미루어 두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죽음을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삶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말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사랑한다고 느끼면 표현하고, 고맙다고 생각하면 지금 전하세요.
지금 하지 않으면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에 대해서 말해 봅시다. 사람들은 외적인 자유를 말합니다. 시간의 자유, 돈의 자유, 환경의 자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 마음을 누가 결정하느냐입니다. 나는 진짜 원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는가? 아니면 남들이 정해놓은 길을 그냥 따라가고 있는가? 저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외부가 나를 얼검해도 내 마음은 언제든 자유로울 수 있다. 그 자유는 오직 철학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스스로의 뜻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것. 이것이 제가 루킬리우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말하고 싶었던,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유효한 삶의 방식입니다. 젊을 때 저는 세상의 중심에 서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로마 황실은 말 그대로 전쟁터였습니다. 검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앞에서는 칭찬을 하면서도 등을 치는 싸움이었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침묵이 무서웠고 한밤중에 복도에서 누가 내 이름을 부르면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선 친구도 충성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옆에 있던 자가 내일은 밀고를 하고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내 자리를 노렸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진짜 나는 어디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나라는 사람은 그저 옷처럼 갈아입혀지는 역할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유배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이었고 이유조차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댔고 저를 멀리했으며 친구들은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모든 걸 잃은 줄 알았습니다. 명예, 직책, 이름, 사람들 사이에서 쌓아왔던 위치, 그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 처음으로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아도 좋았고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나 혼자 남은 그 순간에 저는 오히려 철학이 살아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저는 처음으로 긴 글을 썼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스스로를 붙잡기 위해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펜을 들었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며 쓴 글은 결국 삶을 정리하는 기록이 되었고 그 기록들이 모여 지금 여러분이 읽는 이 책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철학은 나를 지켜주는 도구였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할 때 철학만이 내 속에 들어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틀 또한 지나간다. 당신은 당신 안에 있을 때 가장 강하다. 그 말들을 저는 종이에 옮겼습니다. 남에게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저 자신에게 매일매일 상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철학이 없었다면 저는 그 시절을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강한 사람은 고통이 없어서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지킬 말, 붙잡을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겨우 버티는 것입니다. 루킬리우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도 그때였습니다. 그도 고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외롭고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그에게 연설 대신 편지를 건넸습니다. 이 글은 당신을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 편지를 쓰며 저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철학은 변화했습니다. 이론보다 실천, 말보다 삶, 지식보다 연습, 무대 위의 철학이 아니라 매일의 아침과 저녁 속에서 조용히 스스로를 붙드는 방식으로 달라졌습니다. 제가 쓴 모든 말은 결국 이런 뜻이었습니다. 나는 매일 흔들린다. 하지만 매일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오늘은 그 돌아온 하루 중 하나다. 오늘을 견딘다는 것, 오늘을 살아낸다는 것, 그게 철학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늘 외로웠습니다. 화려한 자리에서도 외로웠고 유배지에서도 외로웠습니다. 사람들이 많을수록 진심이 사라지는 것을 봤고 침묵이 많을수록 내 안에 두려움이 또렷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저를 철학으로 이끌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붙잡아주지 않을 때 철학은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기다려주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깨닫고 제 발로 돌아오기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마 비슷한 마음일 겁니다. 모두 바쁘고 모두 연결되어 있는데도 정작 진짜 나를 들어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말을 하면 할수록 더 고립되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요.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원하는 만큼 풀리지 않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나 자신에게도 화가 나고 그렇게 상처는 깊어지고 어느 순간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복잡한 이론이 아닙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한 줄의 말입니다. 마치 추운 날 손을 감싸주는 따뜻한 천처럼 삶의 어느 날에 조용히 스며드는 지혜 하나입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매일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삶에 함께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하루 끝에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세요. 그래, 오늘도 나는 나를 놓지 않았다. 마음이 약해진다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상처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조금씩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를 느끼고 지금 가진 것에 의미를 두고 남이 아닌 나를 기준으로 하루를 정리하는 연습. 그게 바로 철학이 일상으로 스며드는 방식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다면 철학자들이 왜 고민을 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수없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한 번 무너졌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철학은 매일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는 힘이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거칠고 사람은 여전히 어렵고 내 마음은 쉽게 지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자주 되새깁니다. 지금 이 하루, 이 작고 흔한 하루를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연습이다. 이 책, 오늘 수업은 거창한 철학책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매일 밤 자기에게 속삭이는 말들을 대신 적어둔 노트일 뿐입니다. 오늘도 참느라 애썼다. 그렇게 힘든데도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 내일은 몰라도 오늘은 분명히 내가 살아있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을 때 독자, 여러분의 마음 한편에 조용한 평온이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비바람 부는 날에도 중심을 잃지 않는 나무처럼 상처받은 마음에도 조금씩 근육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철학이란 결국 이런 말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나를 지켜낼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오늘도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건 당신이 살아있다라는
가장 선명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음이야말로 내일로 향하는 가장 단단한 힘입니다.